조간 브리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허그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허그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이 올해는 5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그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보증 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허그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 변제 금액도 크게 늘어 재무 구조가 악화하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부회장이 임직원과 소통을 활발하게 가지면서 회장 취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삼성전자, 기흥, 화성, 수원 사업장 등을 찾아 직원들과 어울린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멕시코와 파나마에 있는 삼성 현지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8년에서 2020년에는 국내외 사업장 방문 시 주로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면 최근에는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는 겁니다. 회장 취임은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는데요. 지난해 이사회가 10월 28일에 열린 점을 고려해 볼 때 빠르다면 10월 말에 이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며 시행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받은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추가 대출이 안 돼 돈줄이 막히면서 미리 사들인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1년 새 54.3%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공할 때 활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은 급등했는데요.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로 2019년 말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 금액 역시 올해 1분기 28조 8,436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17.3% 증가했습니다. 돈줄이 마른 시행사들이 무너지면 이들 사업에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도 손실을 떠안아야 해서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한국경제 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뱅킹 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뱅킹 앱 시장 1위인 카카오뱅크와 2위 국민은행 K스타뱅킹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격차는 1년 새 약 30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뱅킹 앱 시장 5위와 6위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앱도 같은 기간 MAU를 각각 10%, 15% 늘리며 국민과 신한, 농협은행을 뒤쫓고 있습니다. MAU가 해당 플랫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MAU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뱅킹 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예고하면서 은행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국내외 OTT 서비스들이 거액을 들여 스포츠와 K-팝 콘서트, 개봉 영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티빙은 지난달 14일 가수 이명웅의 서울 콘서트인 I am here로 서울을 단독 생중계해서 티빙 내 실시간 최고 시청 점유율 96%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쿠팡플레이는 최근 IPTV를 제치고 우리 영화의 여름 대작인 한산과 비상선언을 독점 공개하면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손흥민이 뛰는 영국 프로축구 EPL 구단 토트넘이 우리 K리그 올스타 팀과 치른 경기 등도 중계하면서 토종 OTT 중 반짝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렇게 OTT들이 여러 콘텐츠를 폭식하면서 콘텐츠 시청 플랫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